2장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이 알고리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작성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가, 작성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종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3장부터 배우게 될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 종류,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알고리즘이 효율성이 얼마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표현하는 방법,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효율성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간단하게 점근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해서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점근적 표기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생각해보고 그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이 효율성을 따져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장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절차 또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리즘을 배우니까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그 해결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알고리즘들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이런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따라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에서 원하는 어떤 처리를 하는, 컴퓨터가 원하는 처리를 하는 그 절차를 나열한 것, 그것이 알고리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처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단계적으로 하느냐? 어떤 것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그 낮은 수준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어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 그리고 컴퓨터는 이 기능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컴퓨터가 이 명령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그런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머신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자, 이 명령 중에서 요걸 첫 번째로 하고, 다음 명령 중에서 뭘 하고, 그 다음 명령 중에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컴퓨터가 제대로 알아듣고 실행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을 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되고, 그곳에 앞에 설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가져야 할 특징, 알고리즘이 만족해야 될 특징,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해야 될 작업, 문장들, 절차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문장들이 모여있는 이 알고리즘이 만족해야 될 조건, 만족해야 될 특성이 뭐냐? 요 네 가지가 알고리즘의 조건, 알고리즘의 특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확성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내용이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정확해야 된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 올바른 해가 나와야 된다. 알고리즘은 결과가 정확하게 동작해야 된다. 알고리즘이 생성한 결과는 올바른 정확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성, 이게 알고리즘의 특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행성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 문장 하나하나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실행할 수 없는, 컴퓨터 능력 바깥에 있는 그런 이제 문장을 표현한 것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문장이 구성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 하나하나는 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문장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 재밌는 농담으로 가정용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 얘기라서 못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용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단계가 하나씩 절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알고리즘의 요건처럼 어떤 해야 될 일이 절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 절차 안에 보시게 되면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는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실행 가능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 하나가 실행을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종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구성하고 있는 문장, 이 작업 절차가 주어진 시간, 어느 유한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어야 된다. 유한해야 된다. 종료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문장 절차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효율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효율성, 이게 알고리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가 해야 될 문장들의 모임, 절차들의 모임인데, 이 절차들은 정확해야 되고 컴퓨터가 실행 가능해야 하고 어느 일정한 시간 안에 종료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자,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알고리즘 1장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죠.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의 약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24의 약수는 8도 약수가 되겠네요. 6도 약수가 되겠네요. 4도 약수가 되겠고 3도 약수가 되겠고 2도 약수가 되겠군요. 자, 이 14는 7이 약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약수가 되겠네요. 예. 약수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 1도 약수가 되겠네요. 예. 약수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최대 약수, 이걸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그러죠. 이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방법을 유클리드가
찾아냈는데 유클리드가 찾아낸 최대 공약수 방법은 두 개의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숫자와 작은 숫자와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4하고 14하고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뭐하고 같으냐면 작은 숫자하고 이 두 숫자를 빼면 얼마예요? 10이죠. 10. 14와 10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 그러면 10과 14의 최대 공약수는 뭐하고 같겠어요? 작은 숫자 10하고 이 둘을 뺀 숫자 4죠. 4하고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 다시 이 10과 4의 최대 공약수는 4하고 이 두 숫자를 뺀 착오가 있나요? (6하고) 최대 공약수가 같다. 그 다음에 다시 더 작은 숫자는 4네요. 6하고 4 중에서 4하고 6을 빼면 2. 다시 더 작은 숫자 2죠. 2하고 4에서 2를 뺀 숫자는 2. 다시 더 작은 숫자는 둘 다 2니까 2. 둘을 빼면 0. 여기 끝에 0이 되면 요 2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큰 숫자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구하지 않고 작은 숫자와 두 숫자를 뺀 숫자와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 그래서 이걸 구한다. 요거는 또 어떻게 구하냐? 요걸 구한다. 요걸 구한다. 요걸 구한다. 이렇게 차례차례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최대 공약수를 차례차례 찾아가는 절차를 이제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최초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공약수 24와 1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더 작은 숫자하고 두 수를 뺀 숫자하고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 두 숫자를 빼면 10이죠. 그래서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거하고 똑같다.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더 작은 숫자하고 이 둘을 뺀 거하고 같다. 그러면 이제 4, 10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작은 숫자하고 4죠. 이 두 숫자를 뺀 숫자. 그럼 6이 나오죠. 요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0이 나오면 어느 한쪽에 0이 나오면 그 나머지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라고 해서 이게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알고리즘은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차례차례 절차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시한 것.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클리드의 이 최대 공약수 찾는 알고리즘이 두 숫자의 뺄셈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이 뺄셈보다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빨리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두 숫자의 뺀 것하고 작은 수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두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하고 작은 숫자를 찾는 그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클리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두 개의 숫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4, 14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단계가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어떤 것을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 두 번째 있는 요 B가 0이면 A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다른 한쪽이 최대 공약수의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치면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거예요. 유클리드라고 하는 똑같은 알고리즘을 반복하는데 더 작은 숫자 B하고 두 숫자를 나눈 나머지입니다. A 모드 B라고 하는 것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B하고 A를 나눈 나머지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하나의 안에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을 재귀 호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cursive call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recursive call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그 개념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쉽게 생각해서 이 유클리드라고 하는 24하고 14의 유클리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안에 보시게 되면 14와 6인가요? 두 숫자를 나눈 나머지는 14를 나누면 10인가요? 예, 나누어도 나머지가 10이네요. 예, 14에서 10에 대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마치 별도의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알고리즘을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부르니까 똑같은 복사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복사본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에 14, 10을 부른다. 이 안에 다시 들어가면 또 자기 자신을 부르죠. 이것도 자기 자신의 카피가 있어서 이걸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부르다가 맨 끝에 가게 되면 2에 0을 호출하겠죠. 2에 0을 호출하게 되면 이 2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서 return A라는 것은 A는 2죠. 2를 리턴해 줍니다. 어디로 리턴해 주느냐면 자기를 부른 쪽으로 리턴해 줍니다. 그럼 여기로 리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이니까 이 알고리즘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어디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른 쪽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른 쪽으로 호출돼요. 자기를 부른 쪽으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넘어온 이게 계속 2가 이렇게 결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2가 최종적인 결과로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마치 리컬시브 콜인데 또 다른 복사본이 있어서 이걸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가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설명을 지금 이제 우리 책에서 이 최대 공약수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가라고 하는 동작 과정이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24하고 14에 대해서 부르겠죠. 부르면 첫 번째 줄에서 B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0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줄로 가겠죠. 두 번째 줄로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불러요. 14하고 24를 1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죠. 즉 14에서 10을 호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이 불려서 자기 자신의 첫 번째 문장 B가 0이냐 0이 아니니까 또 유클리드 작은 값하고 2를 나눈 나머지 14가 되겠네요. 10과 4가 되겠네요. 이걸 호출해요. 그럼 이게 다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복사본의 첫 번째 줄에 0이냐 아니면 더 작은 값하고 2를 나눈 나머지 4, 2죠. 이걸 또 부르면 또 얘가 이제 자기 자신의 복사본의 첫 번째 줄 2가 0, B가 0이냐 아니죠. 아니면 또 이제 유클리드 작은 값에 대해서 2를 나눈 나머지 0이죠. 이걸 부르겠죠. 그럼 또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을 실행하겠죠. 첫 번째 줄을 실행하게 되면 B가 0이기 때문에 2가 리턴되어서 결과가 최종 결과가 2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동작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된다.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고, 요 유클리드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은 이제 알고리즘 중에서 좀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런 이제 그 재귀 호출이 있는 거라서 좀 복잡한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설명했죠. 요 그림으로 설명한 요 부분이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대 공약수를 부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줄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니까 이 자기 자신의 호출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 이게 이제 복사본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재기 호출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이 재기 호출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무시하시고 3장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어쨌거나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문장을,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해야 될 각각의 작업 단계를 절차적으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마치 요리책에 있는 요리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책의 요리법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뭘 하고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그 요리 절차가 나와 있죠. 알고리즘도 이와 같이 컴퓨터가 해야 될 작업을 절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절차를, 이 단계를 보통의 말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요리책의 요리법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 보통의 말로 표현되어 있죠. 알고리즘도 이렇게 보통의 말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이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순서도와 같은 뭐 이런 그림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의사 코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장 코드와 유사한데 똑같지는 않고 유사하다, 유사한 코드다라고 해서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 이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보통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순서도라고 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만 표현한다면 그게 어떤 표현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숫자, 여러 개의 카드가 적혀 있는 이 카드에서 제일 큰 숫자, 제일 큰 최대 숫자를 찾는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 최대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은 맨 앞에 있는 숫자 하나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숫자하고 다음 숫자하고 차례차례 비교해 나가는 거죠. 더 비교하다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이제 숫자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펴본 숫자 중에는 60이 지금 제일 큰 값이다. 그 다음에 봤더니 90이 크다. 그러면 90이 이제 내가 현재까지 살펴본 숫자 중에 제일 크다. 해서 살펴본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이 숫자들을 쭉 비교를 해 나가서 끝까지 다 비교를 하면 그 지금 기억하고 있는, 별도로 기록해둔 내지는 기억하고 있는 이 숫자가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이 알고리즘을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큰 숫자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 이걸 차례차례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마지막 카드까지 다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 카드 다 비교하면 따로 기록해둔 내지는 머릿속에 기억한 그 숫자가 제일 큰 숫자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표현을 하면 최대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보통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처음에 첫 숫자 카드를 읽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숫자를 읽고 그 숫자와 머릿속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더 큰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모든 카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라인 2로 가게 되면 이제 비교하고 큰 숫자를 기억하고 다음 숫자를 가지고 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마지막 숫자가 남을 때까지, 다음에 읽을 카드가 남아 있으면 2로 간다 되어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5로 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된 숫자가 최대 숫자다. 이런 식으로 이 최대 숫자를 찾는 이 방법, 절차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수도 코드,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하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 언어대로 표현하려면 언어의 복잡한 문법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 문법을 다 따르진 않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좀 이제 편리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의사 코드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C 프로그램을나 자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 문장을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자,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배열에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10개 숫자가 배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a equal 100 이렇게 하면은 이 a라고 하는 것이 변수고 이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이제 기억한다, 저장한다, 뭐 이런 뜻이 되죠. 변수는 한 개 값밖에 저장을 못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 값을 저장하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이름이 있고 여러 개니까 0, 1, 2, 3 이런 식으로 이 방의 위치를 이제 첨자라고 그래서 방의 위치를 이제 가지고 요 각각 여러 개의 방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라고 하고 제일 A의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요 숫자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max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for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합니다. 이 for문이 1부터 1이라면 0은 이제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으로 기억을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하게 되면 전체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개죠. 여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반복을 하는 거죠. 자, 1에서부터 9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 각각의 반복을 카운트하는 것이 i입니다. 그래서 i는 처음에는 1이었다가 그 다음에 2였다가 그 다음에 3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할 때 현재 위치를 이제 i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i 위치에 있는 값하고 맥스 값하고 비교해서 현재 위치가 더 크면 이 현재 값을 새로운 맥스로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1부터 2, 3, 4 이렇게 해서 9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반복하게 되면 맥스의 10개 숫자 중에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제일 큰 값 맥스를 리턴한다. 이렇게 하셔도 이 앞에 한국말로 표현해 놓은 보통말로 표현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절차를 표현한 것인데 좀 더 명확하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때 좀 더 작성하는 과정이 좀 쉽겠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와 유사한 이런 수도 코드로 알고리즘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도 의사 코드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을 이용하는 플로우 차트, 우리 한국말로는 보통 순서도라 그러죠. 이렇게 그림으로 절차를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자, 여기 시작에서부터 해서 화살표를 따라서 다음 절차를 실행하고 다음 절차를 실행하고 차례차례 요 그림에 있는 요소들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쫓아가는 이런 방법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실행 절차가 봤더니만 i를 1이라고 하고 요 i는 배열의 첨자 값입니다. 처음에 1부터 이제 비교할 거기 때문에 제로 번째에 있는 것을 맥스 값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1부터 이제 비교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i하고 비교했더니만 i가 처음에는 1이죠. 1하고 맥스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요 현재 값이 더 크다 그러면 그 현재 값으로 맥스 값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라고 치면 이제 요거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i가 10이면 다시 말하면 이제 비교를 1, 2, 3 해서 9번째까지 비교하죠. 그래서 1 비교하고 2 비교하고 해서 9 비교하고 나면 이제 10이 되는데
10은 이제 데이터가 없죠.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개는 9에서 끊는단 말이죠. 그래서 10이 되면 이제 종료를 하는 거고요. 10이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데 i equal i 플러스 1 요게 이제 수학의 수식으로 이해하면 여기 이해하기가 힘든데 컴퓨터가 실행할 문장을 표현한 거죠. 자, 이 컴퓨터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한다. 변수는 메모리 안에 있는 어떤 기억 공간이 있습니다. 메모리 기억 공간에 심볼릭 이름 i나 뭐 이런 심볼릭 이름을 붙여서 기억 장치 공간을 표시해주는 명칭, 이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데 그 1이라는 값에 1을 더해서 그럼 2가 되죠. 그 값을 i에 넣어준다. 그럼 이제 i에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를 넣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ai가 이번에는 2가 되는 거죠. 2하고 비교해서 다시 새로운 맥스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i를 또 1 증가시키면 이번에는 i가 아까는 1이었지만 이번에는 2죠. 2 더하기 1 하게 되면 3이 되겠죠. 3.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ai가 3입니다. a 3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4, 5 이렇게 해서 9까지 가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 9가 10이 되죠. 10이 되면 이제 요것을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맥스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순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나 요 앞에 있는 수도 코드로 표현한 것이나 그 앞에 있는 한국말로 표현한 것이나 다 똑같은 알고리즘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알고리즘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이 수도 코드를 알고리즘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2장에 있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